네, 영화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영화관은 물론 뭐 실내 공간이긴 하지만 또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뭐 영화 중에 뭐 말을 하거나 뭐 먹고 이런 거는 다 안 하니까요. 조심스럽게 이제 관객분들이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영화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좀 호응을 얻고 있는 영화들이 뭐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개봉한 영화들도 있지만 좀 이미 개봉했으나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던 영화 몇 편을 소개해 드리자면 네. 일단은 좀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프리즌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영화예요. 단순히 오락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1970년대 아파르테이트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일상 모든 것들을 인종을 차별적으로 나누어서 하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일종의 인권 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팀 젠킨이라는 인권 운동가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전단지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형을 받냐면 12년형을 받습니다. 게다가 15개의 어떤 문으로 갇혀 있는 첩첩산중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 안에 팀 젠킨뿐만 아니라 스티븐 리라던가 다른 인권 운동가들도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은 기발한 어떤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테면 뭐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 뭐 무른 흙을 파서 뭐 땅 밑으로 어떤 점에서 탈옥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영화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열쇠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아서 대략의 종이로 짐작을 해서는 눈으로 봐서 저 열쇠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해서 바로 15개 열쇠가 필요하지만 50개가 넘는 열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00일이 넘는 제작 기간을 거쳐서 열쇠를 하나하나 따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얘기인데 이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더 울림이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얼마나 좀 잔혹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는가와 함께 인간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꽤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논란이 있었던 감독의 영화도 또 한 편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디 앨런 감독이 사실은 딸 순이와의 결혼도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2017년 말에 또 이번에도 입양했던 딸입니다. 딜런 페로를 성추행했다라는 그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딜런 페로가 뉴욕타임즈에 2014년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알렸지만 묻혀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아시죠? 할리우드 거물 제작사 하비 웨인스타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바로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선 개봉을 아예 못했습니다. 바로 레이니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출연했던 배우들이 있어요. 셀레나 고메르즈라든가 레베카 홀 그리고 티모시 샬메 같은 영화 출연했던 배우들이 그러면 이건 좀 불미스러운 영화일 수 있으니 내 모든 영화 출연료를 타임즈업이라는 다시 말해서 여성의 어떤 성폭력 내지 성차별 문제, 할리우드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에 자기가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봉은 하지 않고 출연료는 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좀 코로나 전국 안에서 좀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관객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영화다라고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봉을 하는 우리 영화도 또 한 편이 있어요. 저 이 영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부산영화제에서 이미 소개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보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굉장히 귀여운 아동이 나와서 좀 보는 내내 좀 훈훈하기도 한데 내용이 뭐냐면 코다라고 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의 얘기입니다. 4인 가족인데요. 이 보리는 엄마 아버지가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들려요. 그런데 동생은 또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 4명 중에 자기만 귀가 들리고 식구 3명이 다 귀가 안 들리니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짜장면 데이라고 있는데 보름에 한 번 정도 짜장면을 먹는 날 보리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동생을 먹여주고 하는 걸 보고 나는 귀가 들리니까 부모님이 날 덜 사랑하나 보다 해서 다음부터 깜찍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도 네. 귀가 들리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어허. TV를 보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귀가 다 먹먹해진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물에 들어가서 귀가 먹먹해지게 만든다거나 그러다가 한 번은 깜찍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나도 귀가 안 들리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돼요. 어머니가 더 슬퍼한다거나 짜장면 데이에 전화를 할 수 없다라거나 그리고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을 속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청각장애인 역할을 해보면서 드디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서 가족애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아동의 성장기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모르고 저지른 실수들에 네.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서 이 영화 좀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영화관에 걸려 있는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많은 영화들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지금 개봉을 미룬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좀 영화들이 많이 집중이 될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나 봐요. 맞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헐리우드 아주 대형 영화들이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다들 뭐 11월, 10월 이런 식으로 막연히 사실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5월 말이 좀 무주공산이 됐었고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10편 이상의 어떤 큰 대작 영화들이 6, 7월을 놓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뭐 반도라던가 이렇게 큰 영화들이 개봉실들을 조율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금은 눈치 싸움에 가까울 어허. 정도로 곧 개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영화가 1번으로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네.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